안녕하세요. 1월 6일 목요일. 오늘은 많이 놀라셨죠? 놀랄 일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뭐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대략 3% 코스닥은 과도하게 빠져 있고요. 코스피는 1.13%, 3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간밤에 미국 파월의 FOMC의 미국 연준위 의장의 3월 조기 금리 인상설, 그러한 부분으로 현재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3% 정도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522포인트에 3.34%. 그러나 나스닥 시장은 여전히 15,100포인트, 15,000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간밤에 3%대가 하락을 했을지라도 대단히 고점임에 명백하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392포인트, 1%대의 하락, 36,400포인트.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나친 급등에 대한 경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내 역시나 고객예탁금은 71조 7천억 원. 그러나 오늘 같은 이러한 시장에 저는 부담스러운 23조 1200억 원에 해당하는 신용장구의 물량이 이렇게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러한 불안정한 금리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의 투매로 동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시 그것에 대한 이유를 투자 분석,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리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조금 넘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타격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1200원 정도는 예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환율이 오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2.9% 따라서 2.9%보다 낮은 가격 조정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LB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요. HLB 테라퓨틱스와 놀터스에 대한 종목이 2.36%, 그리고 거래량은 16만 주, 노터스가 2.58% 하락, 11만 8천 주 정도, 나머지는 3%대.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올랐던 넥스트 사이언스가 6.21로 가장 낙폭이 컸습니다. 오전 장만 하더라도 슬쩍 봤는데 HLB 생명과학은 잘 버티는 듯 하더니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렇게 투매의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은 전저점까지는 많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늘 주시하시며 보면서 매매 임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저는 아침에 이 정도까지는 밀릴 줄 보통은 종가 매매 근처에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약간 HLB 테라퓨틱스 물리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HLB하고 테라퓨틱스 두 종목이 있는데요. HLB 테라퓨틱스는 조금 더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1차 부분은 일단은 생각하는 1차 부분 어느 정도는 이제 물렸다라고 하고 2차로 생각하는 진입을 잘 해볼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HLB 그룹주들은 한 종목에 어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단기성의 경향, HLB는 어느 정도 장기로 가져갈 생각, 단기 물량을 병행하는 것이고, HLB 테라퓨틱스는 역시 HLB보다는 좀 적지만 생각 같아서는 좀 더 옮겨 볼까도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HLB 테라퓨틱스에 저는 관심이 조금 많아집니다.
진 회장의 두 딸이 넥스트 사이언스에서 큰 상승을 받기 때문에 사람 마음 욕심이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 역시나 안구건조 뭐 이런 부분 FDA의 3상의 결과물 이런 부분들이 시기가 어느 정도 임박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아직은 연구를 덜 했지만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프로딩딩한 그러한 하루입니다. 코스피는 1.13%, 2.9%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면 일단 글로벌 시장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선은 아시아 시장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가 2.88%, 그리고 일본 탑픽스에서 2%, 우리나라의 코스닥과 일본 증시 정도만 2%대의 모습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대에 나온 모습이 없습니다. 1% 정도. 중국은 어제 조금 더 낙폭이 1%대 하락이었고요. 오늘은 1%대 하락이 있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한한다는 것. 그리고 간밤에 이제 유럽 증시, 아메리카 증시를 보게 되면, 미 증시 나스닥만 3%대의 하락을 하고 멕시코가 2.4%의 하락, 그리고 나머지는 아르헨티나가 마이너스 1.7,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멕시코, 이런 캐나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유럽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만 2.24%이고 나머지 낙폭이 약보합인 경우와 강보합인 경우 터키는 2%대의 상승을 보여주어 있고요.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 시장이 민감한 정도다. 특히 코스닥 시장. 그러면 왜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바로 이 신용장고가 상당히 23조 12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곳은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에서는 1,800억 원어치가 들어왔어요. 따라서 거래소에서 이 마이너스의 요인은 개인들과 사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힘이었다. 4,827억 원의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의 2,456억인데요. 매도는 5,726억, 매수는 3,269억. 그러나 개인들의 코스닥 매수 매도를 보게 되면 9조 6천억 원에, 그리고 매수는 9조 9천억 원. 따라서 여기에서 투매를 던져서 밑에서 받고 있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개인들의 그러한 투매 부분, 그러기 때문에 30포인트에 가까운 그러한 하락을 보였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코스닥만큼은 하락한 곳이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가는 저는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라고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어제와 오늘은 양이틀간은, 오늘도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파월 의장의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고, 내일과 다음 주 그리고 1월까지 지속이 될지 가능성은 저는 지난해하고 다르게 낮다라고 보는데, 시장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주요 원인은 우리 시장의 신용장고의 23주의 투매 정도, 그리고 기관 투자, 그렇게 두 요인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두 요인으로 인해서 HLB 그룹주의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일단은 관망을 하고요. 그러나 그 관망이 어느 정도 며칠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 하방 경직된 자리가 나와서 다시 진입 시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단하게 낙폭과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저점 요 근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큰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HLB 테라피우틱스가 상당하게 가장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마이너스 2.36% 부하내동하지 않는 16만 주 정도의 거래량. 물론 거래량 수로서는 놀토스보다는 조금 많지만 그래도 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오늘 올라온 언론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제네 백신이 조만간 회의를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베트남 제약사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가 코로나 위중증 환자를 큰 폭으로 낮춘다라고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5일 현지 시간 언론 또이제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를 접종할 경우에 코로나의 확진이 되더라도 위중증 위험과 사망 위험을 92%, 100% 낮출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만약에 이게 이제 100%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수치 데이터라고 한다라면 당장이라도 긴급 승인 볼는데 승인이 나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참으로 좋은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승인이라는 부분에 참 대단히 높은 장벽을 느끼네요. 또 이 매체는 윤리위원회 위원 15명 중 11명이 나노코박스 효능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그 나머지 4명 중에 2명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찬성을 했고 그렇다면 15명 중에서 1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현재는 반대표가 아닌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프로테지를 조사하면은요. 15명 중에 13명이 이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찬성 비율은 86%에 가까운 거의 90%에 가까운 공산주의 사회주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엄청난 그 찬성표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지껏 나오지 않는지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거래량이 59만 주 정도 나왔고요. 34,500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공매도가 관심이 있는데 공매도는 오늘 36,580주 다행이죠. 간밤에 대차를 보게 되면 HLB를 보겠습니다. HLB는 220만 주를 대차를 하고 112만 주를 상환해서 대차가 108만 주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5만 3천 주밖에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대차의 증가 물량이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우리는 장이 마치고 조심스럽게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HLB 생명과학은 36,587주의 공매도가 나왔고 역시 생명과학도 대차가 77만 8천주 최근 3일 동안은 어마무시하게 대차가 늘었고요. 간밤에 대차 정도만 보더라도 44만 주가 대차가 늘었는데 일단은 공매도는 36,580주밖에 나오지 않았다. 차트적으로 가장 좋은 HLB 생명과학인데 그래서 조금 많이 올랐던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넥스트 사이언스 다음으로 낙폭이 좀 컸습니다. 3.75% 정도가 하락을 보였었고요. 이제 HLB부터를 보게 되면 오늘 장중 수급부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수급은 HLB는 48,000주를 매도했고요. HLB 제약 26,000주 740주 3일째 매도하고 있고, HLB 생명과학은 어제 31만 주를 매수한 부분을 15만 주 대략 절반 정도를 차익한 그러한 모습이네요. HLB 테라퓨틱스 외국인이 3일째 매도하면서 오늘은 31,961주를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도로 일관했던 법인이 현재는 매도세가 주춤해진 상황이고요. 오늘 거래량도 16만 전조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코스닥이 2.9%의 하락한 반면에 2.236% HLB 그룹주에서는 낙폭이 가장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 수급을 보게 되면 6.21%의 가격 조정 21,900원이 되었는데도 외국인들은 11,200주를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넥스트 사이언스의 외국인 러브콜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넥스트 사이언스의 법인채가 오늘 73,800주를 최근 들어서 대단히 많은 형태에 해당하는 물량을 팔은 흔적이 나네요. 투시는 25,483주를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일봉과 분봉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HLB부터요. HLB는 현재 5일선과 21선을 몸통 데드 크로스한 모습이어서 현재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저점이 현재 32,000원, 33,000원까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HLB 제약입니다. HLB 제약도 HLB와 똑같은 모습의 차트의 모습이네요. 일단은 HLB 제약은 14,000원대보다는 낮았지만 여전히 여기 전저점 자리가 13,000원 정도 이하까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13,500원 이하, 그 근방 이하 정도에 들어가면 가장 낮은 위치에 사서 기다리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생명과학은 그나마 일봉사에서 가장 좋은 이 5일선의 몸통 데드 크로스, 오늘 상승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11선과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차트적으로 안정적인 차트이다. 다만 최근에 좀 올랐던 부분 때문에 가격 조정이 3.75%의 약보합세를 보여주었고요. HLB 테라퓨틱스를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현재는 HLB 테라피엑스는 최근에 가장 저점이 14,000원대 초반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까지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늘의 가장 저점은 14,150원. 제가 여기를 오늘 14,700원인가 얼마 정도 샀었는데, 일단 오늘은 물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 영상을 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 저보다 더 여러분들은 낮게 사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요. 넥스트 사이언스 현재는 이런 상황에서는 21,000원대인 21선까지는 오지 않을까, 여전히 보조지표도 하락하는 그러한 트렌드에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봉상에서 시장과 함께해서 하락인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입니다. 현재는 14,500원에 있는데 14,000원까지 열어보고 이 근방에서 분봉의 이러한 흐름의 모습들이 좀 응집이 되는 기간 조정을 통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진입을 하지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다만 내일과 주말 끼어서 베트남의 소식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금요일이라든지 주말에 긴급 승인이 나와서 월요일에 좋은 모습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요 근방에서 사셔도 괜찮고,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일이라든지 월요일 정도의 모습을 보고 종가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은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 이 생명과학도
아직은 12,000원 정도까지는 오지 않을 성식고요. 내일과 주말에 역시 베트남의 소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어제와 오늘 코스닥에서 가격폭이 상당히 만약에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금요일에서 반발 매수세도 열려져 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증시, 즉 글로벌 증시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었는 상황에 코스닥이 이틀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금요일에 반발 매수세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다 HLB만 써 있어서 13,750원. 이것은 HLB 테라퓨틱스로 보여집니다. HLB 제약으로 보여집니다. HLB 제약 14,000원 이하인데요. 현재로서는 요 부분 지지받는 요 부분이라든지 13,500원 정도 요 이하에서 정도가 오게 되면 추매도 되겠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횡보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횡보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시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시지 않을까. 물론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라면 아직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모습은 HLB 테라퓨틱스는 가장 저점이 현재 최근 들어서 14,000원이죠.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물론 여기서 14,000원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13,500원까지인데 전체적으로 14,000원 정도 근방 정도라면 가장 낮은 위치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로벌 시장을 확인해 가면서 저는 조금 더 오늘 이제 일단 물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이런 부분 영상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HLB 테라퓨틱스가 저는 이제 HLB 생명과학보다는 더욱더 관심이 더 커지는 그러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주식을 하다 보면서 지난해 역시 큰 폭의 가격 조정도 겪었기 때문에 오늘 2% 3% 정도는 바닥권 근방이고요. 그렇게 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내일은 내일의 일을 또 시장에서 바라보면 되기에 오늘은 큰 넓은 생각으로 더 좋은 위치에서 낮은 가격에 추매할 수 있는 여건이구나, 좀 더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보다 우리 심신을 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시장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은 내일 걱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